주말 증시와이드 최리나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했는데요. 유럽 증시는 큰 폭으로 반등했더라고요. 중국에 이어서 유럽의 제조업 지표마저 호조세를 띠면서 약 2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다고 하는데 정확한 유럽의 8월 제조 PMI 확정치와 큰 폭으로 올랐다는 유럽 증시 주요국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9월 첫 번째 월요일 노동절을 맞아 휴장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럽 증시는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습 우려가 다소 누그러든 가운데 중국과 유럽의 지표 호조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킨 것입니다. 영국이 1.4, 독일이 1.7, 프랑스가 1.8%까지 오르는 등 주요국 증시는 1% 중후반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 개장에 이어 공개된 시장 조사기관 마켓이 집계한 8월 유로존 제조업 PMI 확정치가 51.4로 집계돼 예상치와 이전치를 0.1포인트 모두 웃돌았습니다. 26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앞서 전해졌던 중국 HSBC 제조 PMI 최종치 역시 50.1로 예비치에 부합하며 넉 달 만에 50을 넘겨 경기 확장 국면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가 파생상품과 초단기 매매에 대해 금융거래세인 토빈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유럽 내 첫 사례인데요. 이탈리아 재무부는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30초 미만의 매매나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금액의 0.01%를 세금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토빈세 부과도 시작됐다 하는 분석도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미국과, 중국과 유럽까지 일단 8월 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 모두 좋았고요. 오늘 밤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일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 의회가 이제 개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의회에 사실 시리아 문제 관련 결정권을 넘겼다고 합니다. 글로벌 이야기, 뒷이야기 오늘 잠시 후에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다뤄볼 예정이고요. 시초가 공약주 알아볼 시간이죠. 강정훈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 시초가 공략해보자 했던 GSAS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GS 어제 시초 대비해서 좀 약간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보유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서북의 시초 조정의 기대감, 정제마진 최근에 그 유가 급등 이후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제마진에 대한 기대감 3분기에는 충분히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에 약간 떴다 밀리는 모습이지만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GS 홀딩하자라는 AS 들어갔습니다. 오늘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코스닥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아바텍을 준비했습니다. 아바텍은 식각, 화학적 미세 공정을 통해서 이제 글라스를 얇게 가볍게 제작하는 그런 식각과 코팅, 태블릿 PC와 아이패드 미니에 터치 패널에 ITO를 코팅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반기 신사업 효과 기대감입니다. 3분기부터 아이패드 신모델 출시에 따른 그 고객사 물량 증가와 강화율이 터치 패널, 그동안 준비해온 신사업의 매출액이 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의 아이패드 관련 패널 출하량도 3분기에 1억 6,400만 대, 전 분기 대비해서 9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율과 터치 패널 사업도 3분기부터 국제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있는데, 올해 그 신사업 매출액을 400억과 500억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한 유리의 경우에도 월 5만 장 생산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5만 장 규모의 생산력을 확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커지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중장기적 성장성과 저평가 매트를 주시는데요. 매 2년마다 2000년부터 매 2년마다 신규 사업을 통해서 2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2011년 480억의 애플의 태블릿 PC 사업 진출로 2년 만에 2배 이상 매출 성장이 좀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2015년도에는 글로벌 탑3 스마트폰 업체의 터치 패널 신규 공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기존 생산 라인과 이런 효율적 배치와 공용 전환이 2014년부터 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순현금 규모 확대에 따른 재무적 안정성도 역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도
실적이 올해 대비해서 매출액은 70%, 영업이익은 250%, 순이익 역시 250% 이상 증가한 480억과 350억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4년 실적 대비해서 지금 PER 500 수준입니다. 저점 밸류에이션은 8배와 10배 정도 적용했을 땐 한 18,000원대 평균 밸류에이션 내력이 좀 있어서 아바텍을 준비했고요. 기관 역시도 8월 10일 이후에 16만 주 이상 순매수를 보인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시작 포인트로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중순 이후에 전일까지 포함해서 아바텍 급등을 한 4번가량 했는데 오늘 시초가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추가 수익이 가능할까요? 네,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 목표가는 12,000원과 12,500원까지 지지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4,400원 타겟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코스닥에 있는 종목 아바텍을 시초가에 들어가보자 공략주로 제시받아봤습니다. 강정훈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9월 3일) 화요일 우리 장 개장을 1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죠. 3거래일 만에 좀 쉬어갔다라고 보여지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조금 떨어졌다 한들 7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는 이어졌고요. 무엇보다 저항선인 1920선 정도를 아직은 잘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코스닥의 수급이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반등이 셀트리온 위주로 다시 한번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포착이 됐는데요. 무엇보다 약간 걱정되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죠. 1,100원대가 열릴 수도 있는 그런 아침인데 잠시 후에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10원 가까이 급락했었던 원달러 환율 오늘 움직임에도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장은 쉬었는데 유럽은 큰 폭으로 반등한 상황에서 우리 역시 같이 반등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자, 출발 이제 막 할 것 같습니다. 출발 상황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미국은 쉬었지만 오늘 우리가 유럽 증시 반등세와 함께 좀 오를 수 있는지 먼저 코스피 출발 상황 분석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코스피 출발 상황 지금 0.5% 정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1935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 8월달 지수, 그러니까 8월달부터 지금까지 보신다라면은 일단 최고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난 8월 2일인가 3일 정도에 최고치를 한번 그렸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거기에 육박할 정도로 시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돌파된다면 121선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 다만 유럽 시장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에 선반영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좀 미리 언급해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거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시가총 상위 종목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다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할 거 없이 모두 다 1%대 전후로 해가지고 강세를 띠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지켜보면서 이런 상세가 장 후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급적으로도 본다라면은 일단 외국인 같은 지금은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지만 어저께 같은 경우도 본다면 외국인이 매수를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를 이어갈 수 있는지, 특히 선물 쪽에서도 추가적인 매수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코스피가 193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했고요. 코스닥의 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기분 좋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48% 정도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527포인트 현재 개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반가운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도 조금 밝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빠르게 수급 넘어가서 수급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코스피 쪽에서도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현재 유입되고 있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억 그리고 기관이 4억 정도 매수 출발, 하지만 반대로 개인은 코스피와 마찬가지 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 15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적이고요. 마지막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셀트리온 8월에서는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9% 그리고 마이너스 0.4%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상승 출발하는 종목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반도체, CJ홈쇼핑, GS홈쇼핑이
그리고 SK 브로드밴드가 0.5% 내외에서 현재 강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일본 증시 개장 분위기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어제도 1%가량 상승해서 마감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1%가량 오릅니다. 13,700선 니케이가 회복했습니다. 자, 샘플스 메토드를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라이브 무료 방송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아직도 종목에만 집착하세요? 돌지구 종목 분석과 지수 배팅으로 수익 내는 방법까지 나무는 멘트와 ETF 한 달 수익률 10%에 도전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나무는 원장입니다. 자, ETF, 코덱스 레버리지의 1인자. 이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세요. 오늘 장세 상당히 좀 좋은 출발이 예상되는데요. 여기 좀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 지수 많이 떠서 출발하게 되면 오히려, 약세로 마이너스로 나타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속임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요, 기술적 저항이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번 우리나라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1920에서 1940 구간이다. 이 1920에서 1940 구간이 통과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인데요. 이 외국인들의 이 선물의 포지션이 최근 과도하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주춤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어느 정도 상승의 폭이 제한되지만 정상적인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1940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과감하게 일단 상승폭이 좀 컸던 종목들은 매도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전일 제가 굿모닝 대박 예감을 통해서 아침 시작 전이죠. 그 말씀해 드렸던 내용은요, 이들 종목들 잘라내자. 일단 삼성전자가 136만 원을 넘어서는 가격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고, 현대차 또한 24만 5천 원 넘어서는 가격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요, 현재 좀 쉬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두 종목이 뜬다면 한번 잘라주는 전략,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어제 문제가 된 부분이 이제 환율 같은 부분인데요. 환율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왜 우리나라 환율이 원화가 강세를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느냐.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달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당 4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한국 관련 펀드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과거 이제 2004년부터 이어졌던 우리나라 환율의 약세들, 이 가장 큰 원인은요, 해외 수주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조선사나 건설사 측에서 전부 다 달러 선물을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꿔야 되는 이 조선사와 철강 그리고 건설사의 경우에서는 미리 달러 가격이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일정 부분 이제 해지 관련으로 많이 해두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본다면 조선주들의 수주가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장의 흐름은 이 IT 그리고 자동차, 전차, 삼성전자와 현대차 중심의 장세가 되기보다는 그간에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못 보냈던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들은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역시 오늘 장이 조금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LG전자 또한 어느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철강이나 화학 소재주들도요, 충분히 어느 정도 강세를 좀 전환하는 흐름들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요. 역시 조선주 마찬가지겠네요. 시장의 또 환율의 중심에서 조선주들의 추가적 강세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으로 또 봐야 될 업종은요, 역시 이 통신인 같습니다.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KT가 강세를 보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좀 약세의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특히 LG유플러스는 4% 정도 급락이 나타났었는데요. 자,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주파수 경매 끝난 이후에 KT만 득을 얻었고 나머지 전부 다 실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원하는 일정 부분의 득을 다 가져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통신주들의 어떤 강한 흐름들 오늘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요,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리스크 있는 부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매수에 가담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코덱스 레버리지죠. 제 전문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격 매수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해드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한번 매도를 권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오늘 아침 수주 소식 들려온 삼성중공업 포함해서 조선주 분위기가 괜찮은 편입니다. 잠시 후에 조선주 대응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했던 서울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수주 때문에 수출업체 내고 물량에 전에 급락했다고는 하는데, 일단 1,100원이 굉장히 좀 붕괴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오늘 추가 하락하면서 개장하네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60전이 하락한 1,098원 9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추가 하락이 진행되면서 현재는 1,096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달러 환율이 전일 종가 대비 무려 9원 50전이 하락하면서 1,100원 50전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어지는 역외 시장에서부터 달러 원의 하락세가 지속이 되면서 마침 이제 1,100원이 하향 돌파되는 모습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지난 새벽까지 나타난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달러의 강세가 유지되고 있던 상황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달러화는 엔화와 스위스프랑 그리고 유로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원화와 싱가포르 달러 그리고 호주 달러와 뉴질랜드 달러 등 아시아 통화와 상품 통화들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는 등 상대 통화별로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미 연준의 9월 양적 완화 축소설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분분한 가운데 시리아 사태가 완화된 것이 국제 외환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위험 거래를 선호하게 만들었고요. 전형적인 위험 선호 거래 중의 하나인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이 형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즉 엔화와 스위스fran과 같은 안전 통화를 조달해서 아시아 통화나 상품 통화에 투자하는 형태인데요. 최근 수일간은 유로화 약세에 따라서 유로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로화의 경우 동남아 통화들이 약세를 보였을 당시에 동남아 통화를 매도한 자금이 유로화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바가 있었고요. 엔화와 스위스프랑 역시 시리아 사태가 고조되었을 당시에는 아시아 통화들의 약세와 함께 강세를 보인 바가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달러 강세 여부와 상관없이 캐리 포지션의 확장과 청산이 국제 외환시장 변동성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캐리 포지션의 확대와 더불어서 경상수지의 흑자가 달러 하락의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고민해 봐야 할 내용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앞서 잠시 언급해 드렸듯이 국제 외환시장에서 캐리 포지션의 확장과 청산이 반복됐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의 등락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고요. 방향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힌트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8월 고용지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미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일 경우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의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달러화가 상대 통화를 구별하지 않고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달러 아시아 통화들에게는 차익 실현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경우에는 달러원이 다시 1,100원 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 고용지표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달러화는 전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겠고요. 미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이전까지 국제외환시장에서 캐리 포지션이 추가로 확대된다면 달러원은 1,09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고용지표 이전에 캐리 포지션 확대로 1,090원까지 밀릴 가능성 얘기하셨고, 만약 고용지표가 괜찮으면 1,100원대 회복도 가능하겠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경팔 팀장님의 외환동향 분석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1930선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이틀 연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스트의 작전 타임 들으실 텐데 한국밸류21 이두코 대표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재차 1930선입니다. 어제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 유럽 모멘텀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작전 세워주시죠. 네,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노동절을 맞이해서 휴정했던 가운데 유럽 증시가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온 모습이죠. 유럽의 PMI 제조업 지수가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돌아오면서 발표 후에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시리아에 대한 안동안까지 유럽 증시에 활발한 매수세를 붙이면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마감했는데 일단 오늘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할 게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정고점이죠. 1939포인트 1939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201선까지 쭉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도 상승 출발하면서 시도는 하고 있죠. 어제 사실 좀 약하게 우리 증시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는 일단 강하게 좀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선 돌파 시도하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중요한 게 201선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한다면 새로운 레벨업 단계로 갈 수도 있는 과정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하는지 꺾이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1차적인 포인트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120만원 초반대부터 상승을 했다가 어제 좀 꺾이는 흐름이 좀 나는데 일단 오늘도 상승 출발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듯이 지금 장은 상당히 좀 예측하기 어려운 장입니다. 그만큼 대외적인 변수들로 인해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 기술적 움직임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삼전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코스피 지수와 차트와 비슷하죠. 현재 121선과 201선의 중장기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상승을 했다가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할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삼전이 상승 출발하고 있지만 일단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지수도 그렇고 삼전도 그렇고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공통점이 201선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201선이라는 것이 20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상당한 좀 강한 저항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털고 나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매도세를 압박하는 그런 레벨업 장세로의 구간으로 들어올 확률도 좀 열어두면서 철저히 현재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고 계셨다가 201선 맞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떨어진다면 눌림의 강력 매수를 하던 FMC나 G20이나 고용지표나 시리아 불확실성으로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번 주까지 확인을 하시고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한 것 같고요. 사실 저도 큰 금액으로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만 좀 진행을 하고 있지 큰 그림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홀딩하면서 끌고 나가는 것은 일단 저는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전도 풀베팅하고 매도한 이후에 시청자분들께 종목 언급을 안 드리는 것도 좀 같은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시장이 상방이나 하방으로 가든 추격 매수를 하든 싸게 잡든 결국에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방향성을 두 개를 예측해놓고 대량으로 사들일 종목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변동성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지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계좌의 썰렁함을 즐기고 싶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이 현재 IT 부품 섹터라든지 바이오 섹터라든지 일단 지수는 520포인트, 30포인트 부분이 넘어가는데 종목들은 중소형주들 위주로 또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이 사실 많은데 사실 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대부분 바닥에서 올라간다라고 가정한다면 520포인트, 30포인트가 아니라 600포인트 이상도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또 거꾸로 여기서 꺾이면 지금 하단 지지대들이 2주 전이나 2주 전에 3번이고 4번이고 지지를 확인했던 500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은 있지 않냐.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시장도 중요한 게 일단 지수가 좀 붕 떠있는 느낌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이 코스닥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지수 예측을 해서 큰 금액을 베팅하기에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앞에서 코스피 시장 전략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오르던 밀리던 앞에서 매수에 봉직한 섹터는 이미 좀 차단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은 바닥권에서 좀 기고 있지만 정말 뭐 초보자분들도 함께 매수해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fol리오를 편성할 계획이 있으니까 일단 오늘 정도, 내일 정도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종목 나오면 그때 함께 매수하시는 걸로 해서 포트fol리오 재편성 기회로 삼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양시장도 어느 정도 좀 양호하게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밸류21 이두코 대표님의 작전이었습니다. 변동성을 별로 사고 싶어 하지 않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우리 이두코 대표님의 말씀 잘 전해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 이틀 연속 후진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일단 135만원권역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상승폭이 약간 줄었네요. 1929포인트로 약간 내려앉았는데 이제 거래소 특징주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약속해드린 바대로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조선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제조업 지표가 좋은 것이 또한 조선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수주 소식도 마구 들려오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저께 약 한 1조 원 때 수주 소식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수주 소식으로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유럽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나서 유럽 경기가 좋게 마감이 되다 보니까 유럽 증시가 우리나라 조선주도 좀 강세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뭐 그 강세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게 1.6% 정도 올라오고 있는 거 가지고 강세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주 기대감보다는 앞으로의 그 기대감이 좀 더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보신다면 조선주 쪽 보신다면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강하게 주도주 역할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중공업은 좀 쉬어갈 때 현대중공업은 17만원대에서 23만원대까지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최근에 이전에 주도주였던 삼성중공업은 조금 그 사이에는 올라오지 못하고 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부터 현대중공업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좀 기간주를 주는 위치에 놓여 있을 때 삼성중공업은 반대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만약에 4만원이 강하게 돌파가 된다라면은 충분하게 신고가를 연출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다시 조선주 중에서도 주도주로 나설 수 있다라는 거 지켜보시고 삼성중공업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나머지 조선주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다시 이제 STX 그룹이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뭐 STX 그룹, ST페노션이죠. ST페노션이 산업은행에 편입된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STX 그룹은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어떤 뭐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또 그 기대감이 꺾이면 다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 뭐 STX, STX 엔진, 뭐 STX 조선해야 모두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매물대가 악성 매물대가 상당히 위에 포진되어 있다는 걸 본다라면은 여기서 매수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는 거. 다만 STX 페노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3,0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그 이후에는 다시금 신고가를 연출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건 좀 보면서 대응하셔야 되는데 뭐 3,000원이라는 얘기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추가적으로 한 10%가 더 올라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좀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저께 좀 급등세를 보였고 오늘도 강세를 띠고 있는데 에너지 세제 개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천연가스라든지 휘발유, 등유 등의 에너지는 그 세금은 좀 줄이고 뭐 석탄이라든지 원자력 같은 쪽에는 지금까지 세금이 없었는데 이쪽은 세금을 좀 부과를 해가지고 좀 조율을 맞추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 전력 수요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쪽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좀 세금을 좀 줄이고 그동안 석탄이라든지 원자력에 대해 세금을 좀 높여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겠다는 얘기인데 가스공사가 세금을 줄인다고 해서 뭐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건 아니겠죠. 다만 세금을 줄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세금이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뭐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라는 걸 본다라면은 그로 인해서 매출액 상승이나 혹은 영업이익 증가도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네. 추가적으로 이러한 호재는 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 최근 한 1년 동안 어떤 따로 어떤 모멘텀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런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한 65,0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좀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웅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웅진식품이 이제 그 매각 대상자가 선정되면서 어저께 급등세를 띄웠고요. 오늘도 올라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4,200원 정도가 가을이 돌파가 확인됐을 때 매수하셔도 크게 늦진 않는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차익 매물이 쏟아졌을 때 3,850원 정도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 거기가 지켜진다라면은 거기서 매수해 볼 수 있지만 그 자리가 무너진다라면은 다시금 이전에 박스권 중단이나 하단으로 회귀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자동차주가 조금 약세를 띄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도 약세를 띄었고, 세무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억지로 갖다 붙이자면 지난주에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죠.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외국인 수급이 조금 약화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가 어저께 그 원달러 환율이 또 강세를 띠면서 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또 작용했던 것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 쉬어갈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주 큰 악재는 아닙니다. 작은 소소한 것들이 뭉쳐가지고 좀 주가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한 1에서 2%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걸로 인해서 추세가 깨질 거라 보기보다는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라고 보고, 가격 조정이 오늘이나 내일 정도 마무리되면은 기간 그 이후에는 다시 반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주 오늘까지 약세를 띠는데 이유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 살펴보죠. 특징주 중에 특징주 셀트리온은 오늘 어때요? 네, 셀트리온 오늘도 좀 오르고 있네요. 최근에 그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셀트리온의 어떤 자체적인 어떤 전체적인 펀더멘탈을 좀 보는 게 아니라 뉴스에 조금 일희일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그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 어떤 그 합병 소식이 그 무산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반등이 좀 제한이 되고 있는데, 유럽 판매 어떤 최종 승인도 낮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학회에서 호평이라는 소식이 과연 여기서 그 어제 같은 경우 급등을 이끌 만한 그런 소재인가, 이렇게 좀 의심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게 본다면 개인 투자라든가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뉴스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저께 급등 그리고 오늘까지 2% 오를 수 있는 이유를 조금 그 구체적인 근거를 좀 제시해 보자면은, 국제학회 호평을 받다는 그만큼 그 바이오 시뮬레이션의 어떤 품질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 품질을 인정받게 된 상황 속에서 기존 어떤 바이오 제품보다 어떤 바이오 제품보다 가격 측면에서 조금 우호적인 위치,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다운만 되게 된다면은 유럽 내에서 구매 의약품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선정이 됐을 경우에 판매도 예상과 마찬가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를 좀 돌리는 그런 호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굳이 이유를 꼽아보자면 이런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 외국인 투자들의 어떤 뉴스에 의한 매매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외국인들도 지금 확실하게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자신이 아직까지 없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어제 기분 좋게 그 하락을 돌리는 그런 급등이 다시 한번 나는데, 위쪽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지금 추세가 조금 무너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58,000원에서
48,500원 정도 가격권을 세트론이 과연 얼마만큼 빨리 회복을 시키냐에 따라서 지금 그 추세를 보게 된다면은, 자, 이게 지금 5월달부터 지금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58,500원을 좀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기존에 5월부터 유지가 됐던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아침 쪽에서 DMZ 테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남부 그 경협주 테마가 그 남북 테마라 봐야 되겠죠. 남북 테마 그동안 뭐 전쟁 관련 그 방산 테마라든지 그리고 남북 경협 테마로 한정이 좀 돼 있었는데 어떤 공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DMZ 테마까지 조금 이어지는 모습들이 현재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DMZ 테마. 오늘 어제 이화공룡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하락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대표적으로 쿼스라는 종목이 될 수 있겠죠. 쿼스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하츠라는 종목도 있고, 삼성홀딩스라는 종목들도 있는데, 아침 쪽에서 조금 안 좋은 얘기가 있었긴 하지만, 지금 추세가 아직까지 조금 현재 전체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하츠라는 종목 좀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보시면은,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1차적인, 하츠 같은 게 좀 뒤늦게 DMZ 테마가 좀 반영이 됐어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날짜를 좀 보게 된다면은 8월 16일 날 그리고 8월 17일 날 8월 19일이죠. 8월 19일 날 1차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쉬어가는 흐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게 되면서 조금은 다시 한번 일일비, 그러니까 급등락이 좀 심해지는 현상이 좀 제한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좀 테마가 죽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츠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366물산이라는 종목도 있을 수 있겠죠. 366물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쨌든 3,600원대의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테마가 완전히 죽었다고 좀 판단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테마가 아직 안 죽었다 해서 접근하라고 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종목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이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향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 추격 매수는 하라는 얘기 아니란 부분들을 좀 선을 좀 긋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셀트리온과 일부 테마주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추가적인 일부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기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종목도 있다고 들었는데, 유원컴텍이 오늘 이슈로 떴네요. 네, 예. 유원컴텍 같은 경우에 중국 자회사 유원화양이라는 회사도 있죠.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스마트폰 호재가 좀 많이 식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중국 자회사를 통해서 그 보호평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신규 거래, 중국 법인 라인 증설 효과에 대한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자회사인 유원화양에 대한 얘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원컴텍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자회사를 통해서 어떤 중국 화웨이라든지 그리고 ZTE 같은 어떤 대표적인 중국 스마트폰 업체 쪽으로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선진국 시장보다는 이제 신흥국 쪽으로 시장을 좀 많이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노트 3도 기존의 어떤 하이엔드 모델이라든지 프리미엄 모델뿐만 아니라 로우 모델까지 이제 출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신흥국에서 얼마만큼 이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는 신흥국 쪽으로 납품할 납품처라든지 그리고 어떤 베트남식 공장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원컴텍 같은 경우는 중국 자회사 부분들인데, 자, 대신증권 스몰캡 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연결 기준에서 영업이익이 138% 증가한 249억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라는 얘기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은, 직접적인 어떤 매출이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지분법 이익이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뉴스는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실적이 좀 반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최근에 조금 어제 그리고 오늘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어제 그리고 오늘 반등을 주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좀 크다고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을 찾아가게 되면서 위쪽으로 7,000원 정도의 가격권을 좀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 좀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계속해서 전일 수급 특징주 보면서 오늘장 조언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의 외국인들이 전일 조금 매수 강도가 떨어지는 매수세를 보였었죠. 1,000억 원이 채 안 되는, 그렇지만 7거래 연속 사면서 가장 많이 담았던 것은 삼성전자였고요.
어제 현대차는 여전히 사긴 했습니다만 일단 매수상이 베스트 5에는 올라와 있지 않네요. 현대모비스가 세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고 현대차 우선주를 네 번째 정도로 매수했습니다. 그밖에 삼성화재를 살짝 신고가 보내는데 외국인이 일주한 반면에 NH엔터 연일 매도했고 네이버 역시 같이 팔았습니다.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코스피 200 편입 호재 약간 끝낸 호텔신라도 이틀 연속 팔았고요. KB금융도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거래소의 한정의 전일 수급 특징주로 보시겠는데요. 오른편 먼저 보시면 기관은 그렇지만 NH엔터와 네이버를 모두 다 샀고요. 어제 오래간만에 NH엔터가 반등하기도 했었죠. 호텔신라도 기관은 샀고 레버리지를 물론 가장 많이 샀습니다만 현대중공업을 기관이 5번째로 많은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요. 반면에 기관은 매도했고요. 어제 주파수 경매 끝나고 나서도 조금 많이 급락했었던 LGU+, 기관의 매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 들어간다는 악재에 있었던 현대차에 대해서도 기관은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어찌됐든 한 3, 4일 만에 한 3에서 4%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최저점 대비예요. 그래서 주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군을 좀 매수를 보여줬다는 부분들 지켜볼 필요가 있고 특히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증시도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코덱스 200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수 자체를 좋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보면서 좀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일단은 매수가 기존의 전차에서 약간은 이제 지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변화가 되는 걸 지켜볼 수 있고 거래소 기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레버리지라든지 뭐 호텔신라, 특히 NH엔터테인먼트의 네이버 같은 걸 매수하는 걸 본다라면은 일단은 기존에 매수했던 종목에서 조금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 종목군들 특히 뭐 호텔신라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 네이버라든지 NH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은 뭐 무리하게 매수를 한다고 해서 크게 뭐 수익이 나기 힘들 수 있다라는 거여서 그냥 단순히 이들 종목군은 관심만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일정 한마디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은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됐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난 8월 2일 최고점이 1939포인트예요. 오늘도 1935포인트대, 그러니까 35포인트 정도가 고점에서 작용하고 있는데 1940포인트 돌파를 좀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121선은 일단은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서 돌파시킨 것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당분간은 121선 지지가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려면은 또 1940포인트 돌파가 이루어져야지 뭐 2000포인트다 혹은 뭐 1980포인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당장 돌파를 하지 못한다 그래도 제가 어저께 코스닥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520포인트 이상에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1940포인트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좀 체크를 하면서 오늘 내일 중에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자. 만약에 1940포인트 강하게 돌파된다라면은 그때 신규로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종목을 매수하셔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작전 타임을 통해서 들어봤던 이드코 대표님과 비슷한 작전을 세워주셨습니다. 1940포인트 거래소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어서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240억 정도 하루 만에 매수세를 다시 보여줬던 전일인데요. 코스닥에 가장 많은 매수 잡아준 종목은 여전히 파라다이스였습니다. 한 7거래 연속 사는 것 같은데 그만큼 올랐다가 오늘 약간 눌리면서 갑니다. 원희가 EPS에도 집중적인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갔고요. 5번째 매수 상위 종목으로 보여진 슈비츠에도 역시 외국인들 매수세가 급하게 들어가면서 두 종목 모두 6%가량의 급등이 어제 나왔습니다. 솔브레인 최근에 수급 좋고요. CTC바이오도 어제 외국인이 네 번째로 많은 매수를 했지만 셀트리온 여전히 팔았습니다. 어제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급등 속에서도 외국인은 사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서울반도체 매도, 금호NT도 나름 새내기 주인데 매도, 파트론도 다시 한 네 번째 정도의 강도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전일 코스닥에 대해서 정리한 것 보여드립니다.
자, 기관은 가장 많이 판 것이 파트론이었는데, 기관의 파트론 매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금호NT 동반순 매도, 위메이드 팔았고요. 루멘스 역시 팔았고, 실적 안 나왔었는데, 서울반도체도 이렇게 되면 양 매도 맞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죠. 하지만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셀트리온보다 더 많이 산 것이 SM이었고요. 뷰웍스도 매수, 성광밴드도 다시 매수했는데, 오늘 아침 태우도 재차 상승세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분석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서울반도체, 금호NT, 파트론 이제 공동 매도 상위 종목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반도체와 금호N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량 부담이 좀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정훈 대표가 장외 거래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매도를 하게 되면서 일단 대주 지분 매도라는 그런 악재가 돌발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매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금호NT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보호 예수 물량 해제 소식이 상당히 좀 많은데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 물량 매도 소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 추세가 무너지기보다는 빠르게 37,500원 정도권을 지금 현재 회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급만 좀 돌아오게 된다면은 서울반도체는 기존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좀 수급이 돌아오길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자, 원익 IPS 앵커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반도체 장비가 연초에 좀 강했다가 지금 현재 쉬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원익 IPS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국제엘렉트릭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익 IPS가 지금 이제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국제엘렉트릭 한미 반도체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왜 꾸준히 들어올까요? 향후에 반도체 장비 설비 모멘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유진테크가 조금 탈락하게 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반도체 장비주들 관심 가져야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좀 더 말씀드려본다면 LCD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뷰웍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SM도 3분기 그리고 4분기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인데 실적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저는 종목들 쪽으로 섹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국내 상장 중국 관련주 기술적 관심 구간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서 중국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찾기가 좀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코스닥 쪽으로 살짝 눈을 돌려보게 된다면은 국내에 상장이 되는 중국 관련주도 지금 이제 조금씩 위쪽으로 움직이려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이나 하오라든지 왈리, 차이나킹, 차이나 그레이트, 중국 원양자원 이런 종목들 이제 조금 추세를 위쪽으로 돌리려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대장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현재 반등을 줄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포트에 편입하셔가지고 관심 구간 그리고 난 뒤에 조금 추격 매수가 아닌 추적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거래소 1940선 돌파하는지 여부 봄과 동시에 중국주 한번 기술적으로도 반등할 분위기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출발 흐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9일에 미 의회가 개회를 하게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쪽에 시리아 공습 관련해 승인을 받기로 일단 결정권은 사실상 떠넘긴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의회가 시리아 공습을 거부하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은 램덕에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이슈 터진 직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골프를 치러 가서 구설수에 지금 올라 있잖아요.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번에 여론을 수렴하다든가 유엔에서 어떤 동의라든가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고 의회에서도 어떤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공습을 강행하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상황은 오히려 의회에서
그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문제는 뭐냐면 의회에서도 이게 수주간 연장될 수 있고 또 시장에서는 그 의원들 간에도 이것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좀 표시한다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그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그나마 시퀘스터로 또 그 재정 지출이 줄어드는 상황이 됐고 또 다가오는 그 정부 부채 상한이라든가 예산안 문제에 있어서 코너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임기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임기이기 때문에 레임덕이 더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미국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시리아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단독적으로 뭐 공습 강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있지만 이 러시아나 중국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러시아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시리아 내에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술탄 왕자가 푸틴한테 그 러시아가 시리아에 손을 떼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년 소치에 문제가 좀 체첸 어떤 뭐 반군 뭐 테러리스트들이죠. 그들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이 손을 놓겠다. 그래서 상당히 고통을 줄 거다. 이런 식으로 한번 약간 협박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시리아 문제가 커지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좀 힘들 그런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이른바 신흥국 위기가 선진국으로 전이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소시에테 제네랄의 전략가의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즉슨 디플레이션이 선진국 쪽으로 역수출될 것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그 과거에 그 미국의 주택시장 버블, 2008년도죠. 그 다음에 1997년도에 아시안 외환위기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돈을 풀었고 그것이 이제 그 절이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신흥국으로 갔고 신흥국에서는 그거를 많이 그 차입을 하는 상황이 돼서 경제 버블을 좀 일으켰는데 인도라든가 뭐 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통화에 대한 부분이 절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적화 축소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당시 들어왔던 돈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통화 절하가 되는 거 있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되면 이것이 그 지구는 이제 하나의 촌과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선진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금값도 1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7년도 같은 경우 아시안 외환 위기 때 그 당시에는 신흥국들이 그 달러 기축통화의 어떤 외환 보유고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당시 그거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는 그 신흥국에 있는 많은 나라가 외환 보유고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탈이 굉장히 그 탄탄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제가 볼 때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은 전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선진국 쪽으로의 전이도 좀 걱정이지만 이런 인도, 인도네시아, 동남아 위기가 아니라 신흥국 전체 위기로 번질까도 우려인데 47% 국내외 금융기관 소속 전문가는 금융 시스템 위기가 한국에서 발생할 가능성, 특별히 1년 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답을 했군요. 한국은행에서 그 시스템 리스크 조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외국인들의 금융 기관 전문가들을 한 90명을 대상을 했더니 우리나라가 1년짜리 단기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1년에 3년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현재 문제가 상당히 괜찮은 상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이번 설문 조사를 보면은 그 시장의 리스크, 핵심 리스크로 떠오른 것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신흥국의 성장 둔화, 거기 이제 중국이 포함되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이번에 한국 금융 시스템의 5대 핵심 어떤 리스크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예상 밖의 그 시장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장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 당시 미국장은 굉장히 강했고 우리나라는 약세였기 때문에 반대 현상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은 약 한 2달 동안 그 자본이 시장에서 유출이 많이 되면서 그 돈이 지금 그 아시안 신흥국의 일부 국가 유로존으로 나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금융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QE 축소, 9월 테이퍼링의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는 고용지표 발표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도 일단 살짝 떨어져 있는 상황, 박스권 상단에 위치했습니다. 더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약간 쉬었다가 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그 양쪽을 열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쉬었다 갈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많이 강세로 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도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갈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온 돈은 그 미국에서 이탈한 돈이기도 하지만 헤지펀드들이 아시아 시장을 초토화도 시키고 큰 수익을 가져오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났었거든요. 그중에서 우리나라만 제외됐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 중에서 환율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9원 50전 빠졌는데 오늘도 4원 80전 또 빠지고 있죠. 외국 자본이 급격하게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모습은 지금이 저평가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서 많은 물량을 집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지난번 일본처럼 그렇게 크게 상승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1940선 돌파해서 굉장히 가벼운 움직임 또 추가 상승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환율 얘기도 해주셨네요. 김동섭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현재 다시금 1930선 회복해서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36선, 코스닥은 528선. 잠시 후 이어지는 2부에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